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최한결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크나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현상으로 미투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 전에 여성들 자신이 당했던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사실을 언론이나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경찰에 고소 신고를 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금이라도 하자는 이런 운동을 말합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게 된 것은 한 여성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진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백은 이렇게 우리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에 대해 피해자들이 숨을 죽이며 살아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폭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다소 남성 중심적인 문화였죠. 그리고 권위에 대한 복종이 심한 사회 통념 때문에 정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물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만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기 때문에 상당수의 성추행,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혼자만 감내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거의 문제에 대한 반성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형사 재판의 수사 기준이나 판결들은 상당히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스스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고소를 하게 된 경우도 다른 목적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증거로 해서 얼마든지 가해자에 대한 성범죄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적으로 부당한 침해를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성적 피해를 당한 사람의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크나큰 장애를 발생시키고 평생에 걸친 성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선까지 신체 접촉이 허용이 되는지, 그에 대한 서로의 동의는 정말 없었는지, 자연스러운 접촉을 했을 뿐이고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벌어질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적인 사정에 대한 판단 없이 성추행 피해자의 그 피해 진술만을 보고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면 억울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타당히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수사에 임하는 것이 좋고 그 후에도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특히 이런 성추행 사건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유형 중에 하나가 바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입니다. 규정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있는 지하철, 기차, 비행기,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 또 공연이 열리는 장소, 모임이 열리는 장소, 또는 대중들이 모여서 목욕을 즐기는 장소 등에서 추행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형사처벌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안 그래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인들은 심리적으로 대단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피해자가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거나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이 나타나서 당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고 고지를 하면은 웬만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냉정하게 형사법적으로 타당한 대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혐의 또는 유죄 선고를 피하고 초기에 그 공중 밀집 장소 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한 변론을 했던 소송 법률가, 즉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당한 선택입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인데요. 한 3년 전 사건입니다. 찜질방에서 어떤 남성이 누워있는 여성이 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가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 피의자가 돼서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적용되었던 혐의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였는데요. 이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설픈 법리 해석을 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많은 공중에 해당되는 여러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 밀집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면서 자신은 무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1심, 2심, 사실심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부당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당시의 사건 현장에 꼭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면서 자신의 공중밀집장소 추행 무혐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대법원 역시 현행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에서 요구하는 장소는 여러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빽빽하게 모여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밀집을 할 수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추행을 한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피의자의 법리에 맞지 않는 어설픈 무죄 주장으로 인해서 괘씸하게 괘씸죄까지 적용이 되어서 오히려 1심보다 2심에서 더 강력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규정의 입법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사건과 달리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 대중들이 편하게 모여서 이용하는 장소나 또는 집회장, 공연장 등에서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했어도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누가 자신을 성추행을 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실제 성추행을 당했어도 이를 문제 삼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법상의 강제추행죄로는 제대로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라는 새로운 구성 요건을 도입했다. 그런 취지로 판결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혐의 처분을 이제 초기에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판례가 제시를 하고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되어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사례처럼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에 그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한다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되는 무분별한 무혐의 사례만을 신용하지 마시고 그러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꼭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상 최한결의 변호사였습니다.